안녕하세요. 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드디어 이제 9장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종반을 향해서 흘러오고 있는데요. 자, 9장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분산 분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개념을 갖다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분석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양한 이제 분산 분석의 종류들을 갖다 알아볼 거고,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한 조건, 있는데 그것들을 알아보면 첫 번째 시간이 마치게 될 겁니다. 자, 분사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하나의 예제를 갖다 하나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그림에 보면은 이제 편의점들에 대한 이름들입니다. 자, 뭐 순서와 상관없이 그냥 무작위로 선별을 한 겁니다. 과연 편의점 많이 이용해 보셨죠? 자, 이 편의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용할 때 만족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자, 국내에 편의점이 들어온 지도 30년이 넘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토종 편의점들도 있지만,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편의점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과연 이런 편의점 만족도가 궁금해서 편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5개를 일단 잡아봤는데요. 이 5개, 표본 일단 5개가 됐잖아요. 5개에 대한 만족도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차이, 첫 번째와 세 번째 차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차이, 세 번째와 다섯 번째 차이 알아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분산 분석을 이용합니다. 왜? 표본의 숫자가 지금 3개 이상으로 늘어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우리가 확인할 겁니다. 자, 분산 분석. 자, 보면은 Analysis of Variance 해가지고 ANOVA라고 우리가 합니다. 자, 요거 n이 하나 더 들어갔네요. 요거 n 하나 지워주시고요. 자, 3개 이상의 집단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증해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특성에 대한 산포의 제곱합을 갖다 요인별로 제곱합으로 분해를 한 다음에 영향 요인을 찾아내는 건데, 이 가설 검정은 F분포를 갖다 이용을 합니다. 자, 3개 이상의 집단, 우리가 2개 이상의 집단까지는 우리가 8장까지 알아봤죠. 자, 2개 이상까지는 몇 개가 안 된다면, 표본이 몇 개가 안 된다면, 집단이 몇 개가 안 된다면 직접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근데 3개 이상이 막 넘어간다 그러면 각각의 조합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산 분석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산 분석에서는 일단 중요한 개념이 편차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 편차는 자, 아래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이 빨갛게 되어 있는 그래프 있죠. 자, 요 그래프는 아까 5개의 편의점 얘기가 나왔었는데, 모든 편의점들에 대한, 자, 모든 그런 집단들에 대한 평균적인 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요 파란색 그래프는 그 중에 하나의 집단을 가지고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편차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만을 기준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특정한 점, 자, 요거 하나 있죠. 자,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인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평균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차이, 전체적인 평균에 대비 그 해당하는 점에 대한 차이, 우리가 총편차라고 합니다. 이거를 총편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간 편차라는 게 있어요. 해당하는 집단의 평균과 그 다음에 전체에 해당하는 그 평균의 차이, 우리가 이걸 집단 간 편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집단 내에서 평균과 그 평균과 해당하는 특정 값 간의 차이, 이걸 우리가 해당하는 집단 안에서 이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집단 내 편차,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자, 어떤 거냐면 집단 간에, 서로 이 집단 간입니다. 집단 간의 분산이 크다라면, 집단 간의 분산이 큽니다. 그러면은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굉장히 커지겠죠. 분산이 달라지니까요. 근데 집단 내에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집단 내 분산은 작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우리가 집단 간의 차이가 커지죠. 왜? 이 집단, 여기서 그래프가 하나로만 표시만 됐지만, 자, 요 집단과 여기서 또 하나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집단의 분산이 작다고 생각해보세요. 요것도 작고 요것도 작고, 그렇다면 집단 간의 분산의 차이가 커지겠죠. 자, 이렇게 서로 이 편차를 가지고서, 편차의 비를 가지고서 확인을 하는 거. 자, 분산 비율 우리가 F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 F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래서 집단 내 변동분의 집단 간의 변동. 그래서 요 집단 내 평균 제곱이죠. 집단 간의 평균 제곱이 편차에 대한 제곱을 갖다 확인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차이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우리가 평균 차이가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차이가 보는 것 같이 편의점, ABC 다른 편의점입니다. 이렇게 다르게 하나의 다른 척도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 이거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론 분산 분석.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편의점의 그 집단을 가지고서 확인했죠. 근데 이 편의점들도 상권에 따라서 강남에 있던, 강북에 있던, 혹은 대학가에 있던, 아니면 일반 주택가에 있는, 자, 그런 편의점일수록 차이가 있을 것인가, 이걸 갖다 교차해서 확인하는 거죠. 서로 이제 크로스해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요인을 기준으로 체크를 하는 거 우리가 이원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세 가지만, 요 두 가지만 있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 편의점들이 있는데 이 편의점들이 상권과 비교를 해서 국가별로 들어온 나라가 다르다라고 해서 하나를 더 집어넣습니다. 이 각각의 별로 다 보는 거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복잡해지는 거, 자, 이렇게 보는 거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상을 갖다 요인으로 보는 거 우리가 다원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원 분산 분석. 자, 그럼 요것만 있을 수 있느냐? 자, 일단은 이 독립 변수에 해당하는 첫 번째 해당하는 그 요인을 일단은 고정을 시켜 놓고요. 우리가 지금 만족도 하나만 봤었잖아요. 근데 만족도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족도와 재방문율까지 두 가지를 보는 거죠. 실제로 종속 변수로서 나타나는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 이상일 것이다. 자,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분석을 해내는 거, 이걸 다별량 분산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산 분석은 이렇게 총 네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네 가지고요. 크게는 두 가지죠. 어떻게요? 자, 보시면 단일별량 분산 분석과 다별량 분산 분석. 자, 요 기준은 종속 변수의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냐, 혹은 두 개 이상이냐를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을 나누고요. 하나의 그 안에 요인을 하나로 볼 것이냐, 독립 변수의 개수를 하나를 볼 것이냐, 두 개를 볼 것이냐, 아니면 세 개 이상을 볼 것이냐에 따라서 이원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다원 분산 분석, 그리고 종속 변수의 수, 우리가 알고자 하는 만족도나 재방문율, 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다별량 분산 분석, 자, 요렇게 우리가 분산 분석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가정이 이제 여기 세 가지를 갖다 들어드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서 각 모집단은 정규 분포여야 됩니다. 정규 분포를 이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 간 분산이 동일해야 된다. 자, 집단 간 분산이 지금 보신 그래프와 같이 다르다라면 서로 이게 평균값이 다르다 하더라도 겹치는 부분이 서로 다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분석하는데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 이제 각 표본들이 독립적으로 추출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각 표본들이 모두 독립적으로 구성되어야 되는데, 자, 표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집단이 다른 집단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편의점 명칭들에 따라서 혹은 국가에 따라서 혹은 상권에 따라서 각각의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 표본의 크기가 적절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적절해야 된다는 얘기는 통계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충족을 하게 되면, 충분하다는 걸 충족을 하게 되면 분산 분석 실시할 때 개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분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알아봤고요. 분산 분석을 하기 위한 가정을 알아봤고요. 자, 여기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자, 분산 분석은 어떤 경우에 적용을 할 것인지, 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자, 세 개의 집단 이상이다. 자, 확인하시고, 그다음 분산 분석에서는 편차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편차는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요. 집단 내에서는 평균과 해당하는 그 측정한 측정치를 기준으로 해서 집단 내의 편차, 집단 간의 편차, 총편차,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집단 간 분산이 클수록, 그 다음에 집단 내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서로 집단 간의 평균 차이가 커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 비율 F라는 걸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각각의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다원 분산 분석, 다별량 분산 분석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 우리가 분산 분석을 이루는 가정, 요 세 가지 정규 분포이면서 분산이 동일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표본들은 독립적으로 추출해야 되고, 표본의 크기는 분석을 하기 위해서 충분히
표본의 개수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분산 분석은 아마 평균 차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요 조금 복잡한 것들이 분산 분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시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수식 때문에 스트레스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석은 이때 이용하는 거구나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